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와 어제 유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어제와 상반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엊그제와 또 유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 요즘 도깨비 장세라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하루하루 베팅 스타일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1월 마지막 주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리고 다 경험하셨겠지만 하루하루 갭 하락과 갭 상승을 계속 반복하면서 도깨비 장세를 연출했죠. 그쵸? 갭 하락, 갭 상승, 갭 하락, 갭 상승, 갭 상승, 갭 하락, 갭 하락, 갭 상승, 갭 하락, 갭 상승. 그쵸? 난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주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미국에서의 어떤 변동성 강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증시 자체로도 수급도 불안정하기도 하고 불균형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아랫 방향으로 단기적인 추세를 잡고 있는 이런 한두 달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랫 방향으로 계속 쐐기를 만들다가 하방으로 쏟아버리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어제 놓여 있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대 선물 매도, 그리고 콜옵션 매도 185억 원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기록에 손꼽을 만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었죠. 그런데 밤사이에 CPI 결과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대로 뭐 그게 진짜 그게 좋게 나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소 걱정했던 부분을 조금 덜어주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죠. 6% 예상치 부합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뭐 올라가지 않은 것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봐, 줄었잖아, 지난달보다 줄었어,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로 시장은 상승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화답을 해줬고요. 왜 상승에 목말라 있냐? 내마녀의 날 금요일입니다. 이제 2, 3일 남았는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방으로 전개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롱 쪽이 좀 목말라 있었죠. 과거에는 이제 나스닥도 보면은 만기를 끼고 있는 시점에서 주구장창 내리는 코스를 보이면 어떻게든 좀 반등 구간을 막판에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또 상승 구간을 보이는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든 한번 만기 때 밀어내려고 또 노력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꾸준히 최근에 우하향을 하던 시점에서 나스닥이 급반등을 보인 거는 어쨌든 내마녀의 날 영향력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펼쳐져 있는 그 악재 이슈들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내마녀의 날 근처가 아니었다면은 어제 저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월물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롱 쪽에 힘을 그동안 힘을 못 썼던 롱이 좀 더 힘을 쓴 거죠. 상승 사유를 부풀리는 겁니다. 진짜 강한 호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해석하면서 목마른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진 것 같고요. 어제 중간에는 밤사이에 좀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좀 있었죠. 러시아 전투기 뭐 하여튼 와 미국 드론의 충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공격했다, 요격했다 라고 하고,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가 미쳤냐, 미국을 공격하게, 그냥 가다가 충돌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러시아가 약간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어쨌든 그러 덕분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충돌은 나지 않아서 그나마 약간 다행스럽게 마감을 잘 했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장중에 좀 위협적인 모습도 보였죠, 나스닥이. 그러나 잘 해결이 돼서 끝났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애플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애플이 뭐 성과급도 지급을 하지 않고 이번에 미루고, 그다음에 인력 채용도
보류하겠다, 추가적인 증원을 보류하겠다라는 소식은 애플을 하락 사유를 좀 만들었는데 그것도 영향을 같이 미친 거죠. 아마 여기 요 부분에서 그랬을 겁니다. 뉴스 나온 시점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반영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뭐 국제유가가 5% 정도 어제 급락했죠. 그것도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아요. 좀 홀가분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자꾸만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최악의 수급을 보였지만 오늘 어느 정도 되돌림을 주면서 외국인도 뭐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혼동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도 지금 뭐 굉장히 사실 뭐 뚜렷한 상황은 아니겠죠. 뭔가 양방향을 다 열어두면서 끝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뭐 개인들이 오늘 잘 팔아준 것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결국에는 개인들 물량 뺏기가 목적일 텐데 싸게 물량을 뺏어내서 올리는 거. 개인들이 물량을 내놔야 그걸 먹고 올리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목적은 결국 그거고 개인들의 포기를, 개인들의 GG, 굿게임, GG 선언을 받아내는 거, 개인들이 항복하게 만드는 게 외국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제 아주 세게 한번 겁을 한번 줬던 것 같아요. 나를 한번 분석하는 너희들 한번 공포 한번 이 쓴맛을 한번 봐봐라 하면서 아주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제의 하락 배팅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5,818억, 8, 9천억까지 사다가 좀 막판에 좀 줄였는데 콜옵션 매도 부분은 한 그래도 절반 정도는 철회를 해 나간 것 같아요. 절반에 가깝게. 아직은 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고, 선물은 오전하고 제가 카톡방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 2시 반에 제가 굉장히 특이한 수급 나온다고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2시 반, 오전하고 2시 반이 아주 다른 배팅이 들어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샀던 거는 계속 찝찝함을 남겼어요.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일단 나스닥이 2% 이상 떴기 때문에 갭상승하고 유지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샀지만 굉장히 찝찝한 구석. 어제 강하게 때려낸 것을 가지고 청산하는 게 아니고 손절 청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손절을 단행하면서 어제 하락 배팅을 철회하는 모습이 안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계속 찝찝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한 차례 하락 구간을 오후장에 만든 다음에 2시 반께 이후로 갑자기 급반등을 만들었죠. 근데 이때 외국인들의 매매 현황을 보니까 오전과 다르게 어제 하락을 세게 매팅했던 물량을 일부 손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더 집계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 그 추정치 로는 14억 이상 손절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만 20억 이상 진행한 거예요. 어쨌든 작게나마 외국인들이 손절했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밑에서 팔았던 것에 대한 매수를 잡았다는 건데, 오늘보다 밑에 있는 자리는 어제밖에 없네요. 최근 6월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외국인들도 심경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게 그 2시 반 이후에 그것도 좀 체크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지고 오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오전과 점심시간대까지는 굉장히 아주 찝찝했어요. 내일 언제든지 내일 다시 어제의 모습처럼 돌변해서 외국인들이 다른 얼굴 가져오면서 급락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졌는데, 그나마 오후에는 조금 그걸 달래주는 수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양방향을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까지, 위클리 옵션 내일 포지션을 봤을 때, 이론 손익 구조를 봤을 때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다 열어두고 있어요. 완벽한 양방향이에요. 약간 상방에 살짝 치우친 양방향인데 외국인들은 뭐 계속 그런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어느 쪽으로도 다 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생반에서는 오늘 아예 지수 배팅을 안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같이 확률이 5대5 같이 느껴지는 때에는 약간 홀짝 배팅, 가위바위보, 외국인과 가위바위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는데 뭐 그렇게 확률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무 포지션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니까 뭐 만기 때 해볼 수 있는 배팅들 뭐 상황이 된다면 뭐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은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매도 청산을, 매도 갖고 오던 걸 청산을 했었고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도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어제 무리한 것은 일부 철회를 했고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다라고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약간의 진정은 했다라는 거, 양방향을 모두 열어두는 배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방 전개를 될 수 있는 그런 밤 사이에 어떤 그런 전개가 된다면, 오늘 PPI 발표 있습니다. 미국. 그다음 소매 판매 지표 발표도 있어요. 나름 합치면은 만만치 않은 지표들입니다. 움직임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스닥이 뭐 3양봉으로 보이면서 내일 우리가 갭들 수 있다면, 내일 위클리 옵션 개인들이 풋옵션, 값싼 풋옵션으로 집중하면서 상방을 강하게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는 미국 증시가 반대로 추락하는 경우에는 또 어제의 모습과 뭐 흡사한 무서운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을 이렇게 다 극단적으로 열어둘 가능성, 아니면 시간을 끌고 위클리 옵션 때 그냥 밋밋하게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질 가능성 모두 다 존재합니다.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가 좀 더 위협적이죠. 내부 회계 제도 비적정설 있고요.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은행권이 불안해요. 어제는 무디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은행 전체적으로 신용 등급 하향을 확정지었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터닝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스탠스를 유지하고요. 어떤 구간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금 더 강세를 분위기로 진행을 한다라면 매매 자체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금 한두 개씩 더 건드려 보기는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둔 것을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무 포지션이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또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고요. 정보 공유 단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리니까, 물론 다는 오픈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연방에 있는 모든 걸 오픈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포인트 정도는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올려드리니까, 저를 이제 유튜브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010-8719-2757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회원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회원의 입회는 이제 들어오셔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 및 유튜브 라이브, 그 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긍정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날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시기가 또다시 오게 될 겁니다. 좋게 이제 씨 뿌리고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겠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님 제일 못 지키는 게 방송 녹화 시간 맞습니다. 네, 저 짧게 하고 싶어도 참 짧게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